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라인을 그리고요. 라인을 수정할 수 있는 옵션들을 좀 볼 겁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프론트 뷰에서 작업 시작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Alt W 눌러서 프론트 뷰를 확대시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라인을 그리겠죠. 라인을 그립니다. 자, 라인을 근데 그리는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자, 내가 이 점을 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 완료. 또 오른쪽 클릭하면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과정으로 라인을 다 그렸다고 치는데, 문제는 내가 찍은 점의 위치 좌표가 내가 원하는 점의 좌표랑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일단 간단합니다. 모디파이에 가면 수정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라인에는 3개의 옵션 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옵션이라고 하기보다는 라인에 속해 있는 어떠한 따라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단축키는 1, 2, 3번입니다. 이유는 첫 번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버텍스를 점이나, 그러니까 그 점이나가 아니고 3D나 2D나 그런 오브젝트에 뭡니까? 해당되는 점이다. 그러니까 구성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세그먼트, 그러니까 키보드 1, 2, 3번이죠. 그러니까 저번에 배운, 첫날 배운 WER 위에 있는 숫자 버튼 중에 1, 2, 3번을 누르면 순서대로 눌리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2번에 있는 세그먼트는 뭐예요? 전체 선부분 중에 일부분이 되겠죠. 그럼 3번의 스플라인은 뭡니까? 노란색 시작점부터 끝나는 끝점까지를 통틀어서 그냥 하나의 덩어리, 얘를 스플라인이라고 합니다. 뭐 뜻으로는 스플라인, 그러니까 SP는 쉐입, 도형이란 뜻이고 라인은 선이란 뜻이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오늘부터 이제 배워야 될 건 버텍스에 해당하는 명령어가 뭐가 있고, 세그먼트를 눌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는 뭐가 있고, 스플라인 때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한 것만 봐야겠죠. 일단 버텍스라는 건 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1번 눌러놓고 밑으로 내려갈 때 뭘 볼 수가 있죠? 여러가지 활성화되어 있는 명령어를 옵션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new vertex type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명령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보지 않고요. create line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create line은 뭘까요? 라인을 다 그렸는데 추가적인 선을 더 그릴 때 쓰겠죠? 그래서 create line 누르고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추가적인 선 덩어리를 그릴 수가 있겠죠. 역시나 완료를 시킬 때는 오른쪽 클릭을 2번 하면 완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create line을 사용하는 이유는 별건 없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나중에 기능을 배워서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기능이겠죠. 그래서 create line은 미처 다 그리지 못한 선을 추가로 그리는 연장선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브레이크는 그럼 뭘까요? 요 같은 경우는 CAD에도 있는 명령어긴 한데요. 자, 맥스에서는 별로 쓰진 않습니다. 자, 어떤 기능이기에 안 쓸까요? 이 점에 있는 선이 두 개가 있죠.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중심을 끊어주는 걸 말해요. 자, 보세요. 브레이크 누르면 선이 끊어지면서 여기에도 노란색 점이 있고 여기도 노란색 점이 있죠. 노란색 점이 몇 개가 나왔습니까? 3개가 나왔죠. 한마디로 노란색 점이 3개 있다는 건 자, 뭐 하는 걸까요, 이게? 자, 노란색 점이 3개 있다는 건 시작점이 3개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선과 선을 끊어줌으로써 스플라인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기능이겠죠. 자, 그러나 CAD 같은 경우는 이걸 알아야 쓸 때도 있겠지만 맥스는 무조건 선을 연결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자, 모르셔도 아마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어태치란 기능이 나와요. 자, 어태치란 기능은 뭘까요? 어태치란 기능은 예를 들어 옆에다가 선을 더 그렸든지 도형을 더 그렸어요. 이랬을 시
나는 얘를 갖다가 편집을 하다가 자 1번 누르고 편집을 하다가 점을 편집하고 있는데 얘를 같이 편집하고 싶은데 편집이 안 되죠. 이유는 얘랑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같이 편집이 안 돼요. 이럴 땐 자 어태치 눌러서 이쪽으로 마우스를 클릭해주면 마우스 커서 모양을 보면요. 검은색 원과 흰색 원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두 개가 흰색 원이 됐죠. 한마디로 두 개가 같은 오브젝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원래는 같은 오브젝트가 아니면 같이 편집 못하죠. 그러나 어태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동시에 서로 다른 이름이었던 오브젝트를 편집 가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어태치라는 기능은 3D 가서도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내가 만든 제품 또는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서 조립이 된다. 그러면 같은 재질을 넣을 때 어태치가 되어 있는 게 더 빠르고 좋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태치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럼 넘어가 보면요. 리파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리파인은 뭘까요? 자, 별다른 기능이 아니고 내가 선을 그리다가 하나의 점을 덜 찍은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더 찍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것처럼 자, 점이 추가가 됐으니까 이 점을 편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점을 추가로 놓고 편집할 때 쓰는 기능인데 아주 안 쓴다기보다는 알아두면 좋은 기능이겠죠. 물론 이 반대말도 있겠죠. 리파인은 선 위에 점 추가라면 키보드의 딜리트 키는 만든 점 또는 원래 있던 점을 지우는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리파인은 내가 원하는 어떤 랜덤한 선 위의 지점에 뭘 만듭니까? 점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편집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웰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웰드라는 기능은 뭘까요? 예를 들어 아까 요 두 점을 갖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자, 이렇게 분해시켜 놨죠. 자, 이 두 개의 점을 다시 하나의 점으로 합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웰드를 누르면요. 붙지 않죠. 이유는 뭘까요? 붙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옆에 스레스홀드라는 설정 값이 있는데 0.1이죠.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예를 들어 0.1mm다 했을 때 거리는 모르겠으나 얘의 기준은 0.1mm니까 두 점과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됩니까? 0.1mm 안으로 들어와야만 붙는다는 뜻이라 실제로 얘를 갖다가 지금 한 칸이 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웰드 시키면 붙는단 말이죠. 왜? 한 칸당 10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올해는요 절대 여기 숫자를 바꾸지 않습니다. 왜요? 자, 앞으로요 웰드란 점과 점을 가운데를 모아서 합치는 기능이기에 먼저 하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밑에 보면 퓨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점을 잡고 퓨즈를 누르면 가운데로 뭉치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운데로 뭉쳤다는 얘기는 가운데로 웰드하는 것처럼 같은 좌표에 모았다는 얘기죠. 같은 좌표라는 건 스레스홀드, 그러니까 0.1이라는 좌표보다 두 점은 더 가깝게 두 점의 좌표의 간격은 0이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웰드를 할 때는 퓨즈를 누르고 웰드를 누르면 서로의 간격이 무조건 0이기 때문에 웰드라는 게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가 있는 건 이런 건 안 돼요. 이 점과 이 점의 퓨즈 웰드는 퓨즈까지만 됩니다. 이유는 퓨즈는 모으기만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웰드 누르면 안 됩니다. 이유는 얘가 2차원 선이기 때문에 한 점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 개수는 2개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에는 자, 퓨즈까지만 되고 웰드는 허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될까요? 이 점과 이 점은 되느냐? 됩니다. 두 점과 이 두 점이 서로 하나가 되면 중간에 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퓨즈 웰드 했을 때 하나의 점이 됐죠? 한 선에 들어오는 선의 개수가 2개 이하일 때 붙는 거라
한 개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결과에 따라 틀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겁니다. 이 점과 이 점이 떨어져 있는데 두 점을 갖다가 퓨즈 웰드가 아닌 선으로 연결하고 싶다. 그러니까 점의 좌표가 이동되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Y자 만들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커넥트 누르고, 자, 예전 기능이랑 틀려요. 둘 중에 어느 점이든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 마우스로 끈다는 얘기죠. 예, 눈금이 표시됩니다. 그 눈금을 여기에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점을 선택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경우가 언제 있느냐? 아니, 뭐 선과 선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이에 선을 연결해서 하나의 줄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커넥트란 기능은 없던 선을 만들어 새로 하는 거고, 자, 퓨즈 웰드라는 거는 두 점을 하나 합쳐서 연결하는 기능이겠죠. 둘 다 어떻게 보면 연결한다는 의미겠지만 새로운 선으로 연결하겠느냐, 두 점을 합쳐서 연결하겠느냐는 다르겠죠. 자,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밑에 보면 필렛과 챔퍼라는 게 있는데요. 필렛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떠한 모서리를 반지름 값으로, 자,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둥글게 깎아내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캐드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씁니다만, 예, 역시나 맥스의 2D도 필렛을 많이 사용하겠죠. 이유는 예, 둥글게 깎아내는 경우가 모델링 할 때 많기 때문이겠죠. 자, 일단 사용 방법은 이래요. 필렛 누르고 클릭 드래그해서 적당히 깎아내는 기능이죠. 다만, 자, 캐드를 배워보신 분들은 정확한 반지름 값을 입력하고 싶으면 필렛에 30이라고 입력한다면 여기에 어디에 원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점으로부터 3cm 떨어져 있는 공간, 원호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맥스는 디자인 툴이다 보니 이 필렛 버튼을 눌러서 클릭 드래그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는 항상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챔퍼라는 기능이 있어요. 챔퍼라는 기능은 뭐예요? 이 점을 깎아내는데 직선형으로 깎아내죠. 그러니까 필렛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잘라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선형으로 깎아내는 모서리를 기능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의자다리나 이런 거 만들 때 라인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서리가 둥글게 될 때는 필렛을 쓰기 때문에 라인에 있는 챔퍼 같은 경우는 별로 쓸 일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스레드 들어가면은 필렛은 사라지고요. 챔퍼에 내장이 되면서 3D에서는 챔퍼가 더 많이 사용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으면 이게 바로 버텍스가 활성화됐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만약에 2번에 가서 이게 꺼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용 못하니까 1번 눌러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버텍스의 기능이 제일 많기 때문에 거의 다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뭐겠습니까? 2번 세그먼트 부분에서는 뭘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선택했을 때 전체 선 부분의 일부분이란 뜻이 세그먼트니까 내가 만약에 이 선을 뭐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세그먼트에서 쓸만한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굳이 쓴다면, 자, 디바이드라는 설정과 디세치가 있습니다. 일단 디바이드는 직선이나 곡선에 점을 추가하는 기능은 이제 리파인 것 같지만, 자, 나누기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등분이다 보니까, 자, 여기에 있는 숫자가 지금 1로 보이시죠? 예, 점의 개수를 말해서 실제로 내가 2등분 하겠다 그러면 2등분 마이너스 1에서 1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디바이드 누르면 중점에 점이 잡히죠? 한마디로 전체 선에 이 선의 중점에 뭐를 줬습니까? 점을 줌으로써 등분을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요? 5등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CAD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5등분을 한다면 5를 입력하죠. 전체 점의 개수가 아닌 선의 개수를 말하죠. 그렇지만 맥스에서는 5등분이면 4를 입력해서 점의 개수를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나이죠. 자, 중요한 건 이게 어디 쓰이느냐. 블라인드 커튼 같이 일정한 간격을 가진 어떤 형태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되겠죠. 블라인드 커튼은 딱 블라인드 커튼을 다 내렸을 때, 열었을 때 거기 들어가는 커튼 한 부분, 블라인드 하나씩을 봤을 때 서로의 간격이 같죠. 자, 그런 것도 쓰겠지만 가구를 만들 때 올록볼록한 엠보싱 효과를 내는 부분이 있다면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누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거 디태치는 뭐냐? 디태치는 거기 아까 봤죠? 위로 보면 어태치라는 기능이 있어요. 어태치라는 기능은 뭐예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오브젝트를 같은 오브젝트로 만드는 기능이었죠. 하지만 이 디태치는 얘랑 반대말인,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하죠. 자, 서로 다른 오브젝트로 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선으로 선택해 주고요. 빨갛게 됐죠. 디태치 누르면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이거는 뭐예요? 디태치 해즈 쉐입1이라는 이름으로 얘를 다른 오브젝트로 만들겠다는 뜻이죠. 오케이. 그럼 얘는 다시 편집이 안 됩니다. 왜요? 다른 이름의 오브젝트가 됐으니 편집이 불가하게 됩니다. 자, 이건 언제 쓸까요? 라인에선 그다지 쓸 필요가 없고요. 3D 가서 쓰면 쓸만합니다. 모델링 할 때 쓸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인에선 그다지 몰라도 되는 기능 중에 하나죠. 그러나 3D 가서 볼 거기 때문에 한번 눌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건 뭘까요? 이제 세그먼트까지 다 봤는데, 자, 앞으로 이제 아웃라인이란 명령어가 스플라인에 하나 딱 뜨거든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지만, 이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만든 선을 두 개를 줘야 된다고 할까요? 깊이를 줘야 된다고 할까요? 한마디로 이 선을 도형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아웃라인 누르고, 그러니까 아웃라인 뜻은 외곽선 또는 경계선인데 그걸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보세요. 클릭 들어가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자, 도형을 만들어주고 있죠. 결국에는 여기 사이에 면이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요렇게 아웃라인은 내가 만든 선을 도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뭐 대충 뭐 어떤 선반 형태나 그런 거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방식 말고 또 어떤 방식이 있느냐? 센터를 체크해서 여기에다 20을 주면 이렇게 변하기도 하죠. 20이란 위아래로 뭡니까? 여기가 두 칸이란 얘기겠죠. 2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딜 기준으로요? 센터 선이 있던 곳을 기준으로 위로 10, 아래로 10이란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나머지 기능들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만 이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와인잔이나 원형 테이블 같은 예제를 할 건데, 자, 그거랑 뭡니까? 만드는데 지장이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다음 수업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와인잔에 들어가는 추가 명령어와 모디파이 리스트죠. 명령어 하나 더 배우고요. 자, 뭐합니까? 와인잔 모델링을 시작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